여러분, 몇 달 전 뉴스 보셨습니까? 서울의 76세 여성분이 집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 평소에 멀쩡히 잘 다니시던 분이에요.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친구들도 늘 밝고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세균 감염,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위생관리 소홀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분이 평소에 자주 씻지 않던 특정 신체 부위에서 세균이 증식했고, 그게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결국 몸이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씻는다고 하면 그냥 손, 얼굴, 발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엔 반드시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할 부위가 더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하면 속까지 병들고 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92세 현역 의사인 제가 직접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씻어야 할 신체 부위 4곳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92살, 아직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역 의사 한정수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주말엔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비결이 뭡니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대단한 비법 없습니다. 그냥 몸을 깨끗하게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 단순히 손, 얼굴, 발만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십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꼭 깨끗하게 씻어야만 속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파고들고 혈관을 타고 퍼져서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 중에 유독 자주 병치레를 하거나 피부염, 감염,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위들 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평생 놓치지 않고 지켜온 습관이 바로 그 4곳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4곳만 잘 관리하셔도 건강은 물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곳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안 씻는 부위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위,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에이, 발은 다 씻지 않나요? 설마 발가락 사이를 안 씻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발 자체를 안 씻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92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발을 보고 상담해 본 결과 발바닥은 비누칠해서 쓱싹 닦아도 이 발가락 사이만큼은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발을 씻을 때 아예 발가락 사이를 벌려볼 생각조차 안 해본 경우도 있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있던 우리 발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릴까요? 축축하고 밀폐된 발가락 사이는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습하고 어두운 놀이터입니다. 땀과 함께 배출된 노폐물, 피부에서 떨어져 나간 각질,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나 흙먼지까지 이 모든 것이 발가락 사이에 뒤섞여 쌓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끈적하거나 미끈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세균과 곰팡이가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려움증이나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발 냄새가 좀 심해졌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방치된 세균과 곰팡이는 점차 증식하여 무좀이나 습진을 유발하고 심하면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가 짓무르기도 합니다. 피부가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 침투하면 발이 붓고 빨갛게 변하는 봉화지경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78세의 김영순 어르신은 평소 외출을 즐겨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발이 가렵고 통증이 심해져 걷기가 힘들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진해보니 발가락 사이 피부가 심하게 갈라지고 염증이 번져 발톱 주변까지 고름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세균 감염이 너무 심해져 발톱 주변 피부를 일부 절개하고 오랫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병실에서 젊을 때부터 발가락 사이는 양말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니 대충 씻어도 괜찮겠지 생각했다.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걷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되셨고 즐겨 하시던 외출도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자 뿌리와 같습니다. 발 건강이 무너지면 단순히 발만 아픈 것이 아니라 걷는 것부터 운동, 취미 활동, 심지어 집안일 같은 일상생활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작은 염증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 위생 관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샤워할 때 대충 물만 묻히거나 비누 거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벌려 꼼꼼히 비누칠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군 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해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발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온몸이 피곤해지고 심지어 병까지 따라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 바로 귓바퀴 뒤쪽과 귀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 솔직히 씻을 때 깜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샤워하면서 얼굴, 귀 앞쪽은 닦아도 귀 뒤쪽, 특히 귓바퀴 뒤쪽은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단순히 물만 묻히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귓바퀴 뒤쪽은 피지선과 땀샘이 유독 집중된 부위입니다. 여기에 머리카락이 덮여 있어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땀이 나고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나 샴푸 린스 잔여물, 심지어 모자나 안경테에서 묻어나는 이물질까지. 이 모든 것이 귓바퀴 뒤쪽에 쌓여 끈적한 피지와 섞이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온상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귀 뒷부분을 제대로 안 닦아서 피부염, 습진은 물론 심한 경우 곰팡이성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려움증으로 시작해 붉게 부어오르고 심하면 피부가 갈라지거나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냄새 때문에 고민하다 오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적인 청결 관리가 소홀해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 환자 중에 70대 초반의 김미영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깔끔한 외모를 자랑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귀 뒤쪽이 짓무르고 진물이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피부가 약해졌나 하고 넘기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려움증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심해지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해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각한 세균성 피부염이었습니다. 매일 샤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 뒤쪽은 한 번도 제대로 닦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쌓이고 쌓인 노폐물과 피지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염증을 일으킨 것이죠. 오랫동안 약을 바르고 관리한 후에야 겨우 나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 뒤쪽을 소홀히 하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균이 모공을 타고 들어가거나 작게 생긴 상처를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면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드물지만 림프 전염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샤워할 때 꼭 기억하세요. 귀 뒤쪽을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비누칠하여 닦아주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깨끗하게만 관리해도 피부염, 염증 걱정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씻지 않으면 속부터 병드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할 부위, 바로 배꼽 안쪽입니다. 여러분, 배꼽을 씻는다고 하면 대부분 겉만 휙 닦고 넘어갑니다. 아니면 아예 건드리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배꼽은 괜히 건드리면 탈 난다더라는 잘못된 속설 때문에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꼽 안쪽, 특히 깊숙한 부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생 상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배꼽은 몸의 중심이면서도 움푹 파여 있어 마치 작은 주머니 같습니다. 하루 종일 옷에 쓸리고 땀, 각질, 피지, 먼지는 물론이고 샤워할 때 흘러내린 비누나 샴푸 찌꺼기까지 쉽게 쌓이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배꼽 안을 손으로 만져보면 끈적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속에서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번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물질이 굳어져 배꼽대라고 불리는 단단한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배꼽 안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여 불쾌한 냄새, 끈적거림,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배꼽염 또는 제대염이라고 하는데 붉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동반되며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종종 봅니다. 배꼽 안쪽이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며 고름이 나오는 분들, 그 대부분이 제대로 씻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방치할 경우 염증이 깊어져 복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작은 위생 소홀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 80대 초반의 박원규 어르신은 평생 배꼽을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배꼽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배꼽 주변이 계속 가렵고 냄새가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배꼽 안쪽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부어 있었고 그 안에서 오랜 시간 쌓인 배꼽 돌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균 번식의 주원인이었던 것이죠. 결국 전문적인 소독과 함께 배꼽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배꼽도 이렇게 아플 수 있는지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꼽 안쪽도 몸의 일부분입니다. 외부로 노출은 덜 되지만 관리 소홀하면 세균이 번지고 결국 몸속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작은 염증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샤워할 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꼭 배꼽 안쪽을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면봉에 비눗물을 살짝 묻혀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닦은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깊숙이 쑤시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이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네 번째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사실 많은 분들이 굳이 씻을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쉽게 병이 번지는 위험한 부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 바로 손톱 밑과 손톱 주변입니다. 손은 매일 씻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손을 자주 씻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손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손톱 밑과 손톱 옆까지 꼼꼼히 닦지 않으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 우리 몸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밑은 우리 몸에서 세균 번식이 가장 쉬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손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물건과 접촉하며
그 과정에서 흙먼지, 음식물 찌꺼기, 기름때, 그리고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손톱 밑으로 파고듭니다. 특히 손톱이 길수록 혹은 손톱, 관리 네일 아트 등과 제대로 되지 않을수록 더욱 많은 이물질과 세균이 고여 있게 됩니다. 눈에 안 보여도 그 속에서 세균이 활발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손톱 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박테리아와 곰팡이, 바이러스가 서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손톱 주변 피부가 약해지고 건조해져서 작은 상처나 미세한 틈이 잘 생기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손톱 옆 살이 트거나 거스러미가 생기거나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에도 세균 침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톱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조갑주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고름이 차서 절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70대 후반의 이성훈 어르신은 텃밭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흙을 만지고 작업하시는데 손은 열심히 씻으셔도 손톱 밑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셨답니다. 어느 날 엄지손가락 손톱 주변이 붓고 빨갛게 변하더니 극심한 통증과 함께 고름이 잡혔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보니 이미 심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조갑주위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국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받고 한동안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손톱 밑이 이렇게 큰 병을 만들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얼굴을 만지고 음식을 먹고 눈을 비비고 상처 부위를 만집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문손잡이 등 수많은 오염원에 노출된 손톱 밑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바로 몸으로 들어가는 직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감염병 감기,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이 많은 시대에는 손톱 밑을 청결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이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손을 씻을 때 꼭 기억하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묻혀 손바닥, 손등은 물론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톱 밑과 손톱 주변까지 꼼꼼히 비비면서 닦아주세요. 필요하다면 작은 손톱 브러쉬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막아주고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씻어야 할 4가지 부위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4곳을 일상 속에서 쉽게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젊었을 땐 뭐 그렇게까지 꼼꼼히 씻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니 진짜 느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꾼다는 걸요. 제 환자 중에 최명자 어르신, 올해 76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발 씻는 거야. 대충 비누칠만 하면 되지 귀 뒤야 뭐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렇게 넘기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귀 뒤가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발은 물집이 터지고 귀 뒤는 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 뒤로 명자 어르신이 바꾼 게 딱 하나입니다. 씻는 순서, 습관을 정해버린 겁니다. 한정수 선생님 말대로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 귀 뒤, 배꼽, 손톱 밑, 그 순서대로 씻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꼭 거창하게 뭘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92살이지만 매일 샤워할 때 그 4곳은 꼭 잊지 않습니다. 그게 제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처음엔 귀찮을지 모르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몸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직접 본 이 4곳을 제대로 안 씻어서
진짜 끔찍한 결과를 겪은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정말 사소한 걸로 사람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걸 보는 순간입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구 어르신 81세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엔 자신 있던 분이세요. 젊을 땐 운동도 많이 하고 식단도 잘 챙기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 사이에 상처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뒀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안 씻으셨던 겁니다. 거기에 곰팡이균이 번졌고 상처가 덧나더니 결국 족부 염증, 심하게 악화돼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셨습니다. 또 한 분, 정영자 어르신 75세 여성분입니다. 배꼽 안쪽을 씻는다는 생각을 못 하셨답니다. 몇 년을 그냥 방치했더니 냄새,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결국 진물이 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세균이 번지고 염증이 퍼져 폭부까지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상처 하나, 작은 위생관리 소홀 하나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네 곳을 꾸준히 깨끗이 씻는 습관만으로 이런 고생,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건강관리의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92살 현역 의사로 살면서 제 몸으로 느끼고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한 사실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네 곳, 바로 발가락 사이, 귓바퀴 뒤쪽, 배꼽 안쪽, 손톱 밑입니다. 이 네 곳을 깨끗이 씻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 작은 습관이 세균을 막고 염증을 예방하고 결국 몸속 깊숙한 곳까지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건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내 몸을 아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 한정수 올해 92살입니다. 저도 그 작은 습관으로 지금까지 정정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늘 제 환자들에게도 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면 속까지 편해지고 마음까지 건강해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나요? 혹시라도 나도 그동안 이 네 곳을 대충 넘겼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게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92년을 살며 직접 확인한 건강 비법, 생활 속 관리법을 하나하나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 버튼 지금 눌러두시면 다음에 더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당당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